왜 이게 성경적 상담하고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어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정신분석 상담 내용이 뭔지 기억 혹시 나셔요? 좀 너무 오래됐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기억나신다, 그죠? 시그문드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정신분석 상담에 이제 말하자면 정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정신분석이니까 프로이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나 정신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신분석을 적용한 상담에서는 인간의 정신이나 혹은 성격은 볼 수는 없지만 어떤 구조가 있고 어떤 구성을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설적 구성 개념이라는 표현을 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원초와 원본능 기억나셔요? 원본능, 원초와 그 다음에 자아, 초자아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그렇게 세 개로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무의식, 전의식, 의식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다 정신 세계이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요게 눈에 보이는 거지. 저 안에 원본능, 원초아가 있고 자아가 있고 초자아가 있다. 그거는 결국은 정신세계, 마음에 있는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무의식이 지배하는 원초아, 주로 전의식과 의식이 지배하는 자아, 초자아가 있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 이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기억이 하시겠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마음의 구조가 있고, 그래서 마음에 들어있는 이 마음 속에 혹은 정신 세계인 원초와 자아, 초자가 이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그 결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라는 게 이제 우리 초자아 영역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상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행동을 설명할 때 이야기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마음이나 정신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누구의 더구나 생각이냐면, 오늘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면은 6강에서 행동주의 상담이라고 했죠, 그죠? 네. 행동주의. 그러니까 행동주의, 특히 행동주의를 주장하고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정신분석, 그래서 마음의 정신의 세계, 세계 구조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가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은. 자, 왜 그러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 이 마음이나 정신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신다고요. 그리고 제 안에도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뭔가 갈등하는 게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수업 끝나고 가서 뭘 해야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 우리가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본능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원본능, 원초아는 뭐예요? 쾌락을 추구하니까 자기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한편으로 뭐예요? 한쪽에서는 야, 그거 먹으면은 당뇨에도 지장이 있고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또 그걸 자제하려고 억누르려고 하는 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원초와 자아, 초자아의 세계의 그 어떤 역동적인 관계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은 행동주의 상담입니다. 행동주의 상담. 자, 이 행동주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심리학이 뭐냐 하면, 심리학이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 중에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 그렇죠? 행동주의. 그러니까 이미 좀 단어에 뭔가 행동을 중요시한다. 행동주의라고 했으니까 뭔가 행동을 중요시한다. 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심리학의 연구의 주제나 혹은 대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럼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제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보시잖아요. 제가 수업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이 제스처도 사용하고 손도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측정 가능한 행동, 그러니까 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귀는데, 남자가 마음만 가지면 내가 여성을 내가 좋아하고 그죠? 마음에 품고 있어. 그런데 자기 마음이잖아요. 혼자 마음. 근데 매주 만날 때마다 장비를 사가지고 줘요. 다음 주 만날 때 또 장비를 사가지고 주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잖아요. 저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저 여성을 사모하는구나, 뭐 좋아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그러면서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막 그래 한단 말이에요.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우리가 이걸 외현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의 연구의 주제는 혹은 대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고, 그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고, 그러니까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이고,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한 행동, 측정 가능한 대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제 행동주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그 학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science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science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과학이라는 말도 되지만 학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이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마음, 정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의 이제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행동주의 심리학은 대부분의 인간의 행동,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많은 행동을 하셨어요. 그렇죠? 눈을 뜨고 그다음에 알람이 오니까 일어나시고 세면하고 옷 갈아입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행동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랬을 때 타고난 행동이 몇 개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행동. 예를 들어 우리 영화계에 보면 이렇게 손에 가면 잡잖아요. 입에 예를 들어서 우유병 저 꼭지에 들어가면 빨잖아요. 그러니까 빨기 반사, 잡기 반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반사적인 행동 몇 개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성숙하면서 생겨나는 행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세 살 때는 자전거를 못 타다가 이제 한 5살, 6살 되니까 이 근육이 좀 같다라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 그럼 이게 행동이 변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몇 개의 어떤 반사적인 행동이나 나이가 들면서 성숙하면서 생겨난 행동, 이런 것 빼고는 대부분의 행동은 학습된 행동이다. 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습된 행동. 대부분의 행동은 학습된 행동이다. 네. 학습된 행동. 그래서 그러면요, 학습된 행동이다. 그러니까 네, 아이고 그지러져버려. 여러분 그 첫 장에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인간의 관찰될 수 있는 행동만이 심리학 연구의 주제가 된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대부분의 인간 행동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나는 학습된 행동이다.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난 학습된 행동이다. 그다음에 행동은 주어진 환경, 자극에 의해 결정된다. 환경, 자극의 조절을 통해 다른 반응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차라리 이거 보시는 게 여러분들 낫겠네. 저거 헷갈리시겠네요, 그죠? 이걸 보시면은 자, 자극이 있고 반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이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극, 자극, 반응. 이걸 우리가 스티뮬러스라고 해서 STIMULUS, 그죠? 그래서 S라고 쓰죠, 그죠? S. Response, RESPONSE. 그래서 우리가 R, SR 이론이라고 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인간의 행동은 자극에 따른 반응 행동이고, 이 반응 행동은 곧 학습된 행동이다. 이런 이야기.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자극은 뭡니까? 환경으로부터 학습자에게, 환경으로부터 사람에게 제시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자극이라고 해요. 자극. 반응은 자극에 따라서 일어나는
뒤에 일어나는 반응 행동. 그것이 반응이잖아요. 예를 한번 여러 개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여러 개 들어보고 여러분들 예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에 집사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오늘 기억이 안 나요? 6시. 예? 6시. 6시에 통상은 여기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는 아니, 그냥 안 하셔요? 혹시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6시에 예 목사님 그러면 예를 들어 6시에 맞춰놨어요. 알람 맞춰놓고 6시에 따르릉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극이에요. 자극. 그렇죠? 자, 따르릉한 자극 행동. 알람이라는 자극 행동에 의해서 내가 일어나는 반응을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이제 일상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자극 알람이 울릴 때 일어나서 반응 행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일정을 무난히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알람이 울릴 때마다 일어나는 반응 행동. 알람이 울릴 때마다 일어나는 반응 행동을 하잖아요. 이 반응 행동은 자극에 의한 행동이고 곧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학습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다가 일어나는 행동이 어떻게 해서 이 행동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설명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행동주의에서는 자극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 행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예. 제가 또 여러 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는 것도 자극이에요. 비가 내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 내리면 대부분의 경우에 우산을 쓰는 행동하잖아요. 우산을 쓰면은 비를 피하죠. 그죠? 그래서 비가 내리는 자극마다 우산 쓰는 반응 행동을 하죠. 그래서 비 내릴 때마다 우산 쓰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우산 쓰는 행동은 그러니까 행동주의자들에 의하면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행동이 아니고 자극에 따라서 반응 행동을 했고 그렇게 해서 우산을 쓰니까 비를 안 맞고 이제 갈 수가 있거나 뭐 생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비 올 때마다 뭐 한다고요? 비 올 때마다 우산을 쓰는 반응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쓰는 반응 행동은 학습된 행동. 예. 또요. 선생님이 자네가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앞에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보이면 야, 인사하잖아요. 네. 선생님이 자극이에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선생님 칭찬하죠. 아, 이 녀석 너 인사도 잘하고 참 착해. 예. 그래서 역시 자극은 뭡니까? 선생님이 나타나는 게 자극이에요. 안녕하세요 인사 했어요, 그죠? 그때는 선생님 칭찬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또 우리가 어떤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자극에 따른 반응 행동을 했더니 그 뒤에 결과가 기분 좋은 거 즐거운 거 유쾌한 것이면 그 행동을 계속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나가죠. 그래서 선생님을 볼 때마다 인사하는 행동 하잖아요. 네? 선생님을 볼 때마다 인사하는 행동을 하니까 이 인사하는 행동은 학습된 행동입니다. 또 제가 반복할게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인사하는 행동 안 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안녕하세요 안 하시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을 못 하고 그래서 예 그것도 학습된 행동이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초등학생이면 자녀가 80점 뭐 90점 받아오다가 한 녀석이 100점만 좀 받아오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100점을 받아서 어느 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 100점 받아온 자녀. 그래서 뭐예요? 100점 받아오면은 원하는 것을 아빠가 뭐 장난감을 찾으면 뭘 사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계속 또 공부해서 100점 받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뭐예요? 거기에 자극은 아빠가 뭐 용돈을 주거나 뭘 사주는 거예요. 그죠? 예. 또 이제 여러분이 한번 예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거는 아빠가 자녀가 원하는 걸 사주거나 용돈을 주는 자극이어서 그래서 뭐예요? 자녀는 계속 더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계속 맞아오는 거예요. 반응 행동.